결혼하면 부모와 멀어져야 할까요? 그리고 진짜 인연은 따로 정해져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은 결혼을 앞둔 사람들 혹은 결혼한 사람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면 독립적인 가정을 꾸리기 위해 부모와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반면 어떤 사람들은 결혼했다고 해서 부모와 멀어질 필요는 없으며 부모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결혼 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정말 결혼과 부모의 관계에서 정답이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각기 다른 환경과 가족 문화를 가지고 있기에 결혼 후 부모와의 관계 역시 천편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 부모와의 관계와 결혼 생활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지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가정과 상황에 맞는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과 사례를 소개하고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현실적인 조언도 나눠드릴게요. 영상이 끝날 때쯤에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이 조금 더 분명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선 결혼 후 부모와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볼까요? 이들은 결혼이란 두 사람이 만나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혼 생활은 부부가 서로를 최우선으로 두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지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연장선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특히 부모님과 지나치게 가까이 지내다 보면 사소한 일까지 부모님이 개입하게 되고 부부 간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명절이나 휴일에 어디를 방문할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거나 육아와 가정 문제에 부모님이 지나치게 관여하면 배우자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죠. 이런 경우가 반복되면 결국 부부 사이의 신뢰가 깨지고 서로에 대한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결혼 후 부모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 부모와 거리를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가 결혼 생활에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과 같은 문화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연대감이 강하기 때문에 결혼했다고 갑자기 부모와 멀어지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과 가까이 지내며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서로의 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굳이 거리감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부부가 서로의 가족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부모와 가깝게 지내는 것이 오히려 가정의 안정과 행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님이 육아나 가사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이는 부부가 더 나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결혼 후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정답은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결혼 후 부모와 완전히 멀어지는 것도 지나치게 가까이 지내는 것도 모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부부가 서로의 가치관과 감정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어떤 생활 방식을 원하는지,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가고 싶은지에 대해 충분히 대화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가정에 맞는 적절한 거리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도 부부만의 생활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는 소통과 배려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자주 전화를 걸어 사소한 일까지 간섭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배우자가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무조건 부모님과 멀어지라고 요구하는 대신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아닌 배우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부모님께도 나의 가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부드럽게 전달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관여를 무조건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선까지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는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혼했다고 해서 부모와의 관계를 단절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면 자식으로서 당연히 도와드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배우자와 충분히 상의한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도움을 드릴 때도 부부가 한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부부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고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결혼 후 부모와의 관계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중요한 건 부부가 서로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부모와 멀리 떨어져 독립적인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부모와 가깝게 지내며 서로 도와주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의 행복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인연은 따로 정해져 있다고 말합니다. 결혼 생활에서도 배우자와 부모 사이의 관계는 각각의 인연에 따라 다르게 풀려갑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가까운 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도 있고, 거리를 두는 것이 더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선택한 방식이 내 삶과 배우자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입니다. 인연이란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리고 결혼과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실마리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와 함께하는 소통과 신뢰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필요도, 지나치게 가깝게 지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인연과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결혼 생활의 행복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거리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이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늘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하길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이 혹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고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몇 가지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만만하게 보이고 무시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상대방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때가 있죠. 오늘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이 놓치고 있을지도 모를 몇 가지 중요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일상에서 더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방법과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는 팁까지 전해드릴 테니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우리는 사회생활 속에서 모두가 서로를 평가하곤 합니다. 말투, 표정, 행동 하나까지 작은 습관들이 상대방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죠.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건 내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누군가에게 만만하게 보일 수 있는 신호를 줄 때예요. 그러면 상대는 내 경계선을 쉽게 넘으려 하고 결국 나를 무시하는 태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습관은 충분히 고칠 수 있어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문제는 너무 지나친 친절함입니다. 물론 친절한 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고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이 사람은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한두 번 도와주는 건 고마운 행동일 수 있지만 매번 그러다 보면 자신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 상대방이 나를 소모품처럼 여길 수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균형입니다. 친절과 단호함을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거절하는 순간이 처음엔 불편하겠지만 나를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너무 자주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와 부딪혔을 때 사과하는 건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이유 없이 미안하다고만 하면 상대방에게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사소한 실수나 상대방의 문제까지 내가 다 책임지는 느낌을 주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나를 하찮게 여길 수 있어요. 대신에 이렇게 해보세요. 미안하다는 말 대신 고마워로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대신에 기다려줘서 고마워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작은 변화가 내 이미지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숨기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오히려 나를 무시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 특히 회의나 대화에서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여기게 될 수 있죠. 여기서 필요한 건 용기입니다. 내 의견이 무조건 옳지 않더라도 스스로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생각은 이래 라고 말하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처음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도 나를 진지하게 대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과도한 눈치를 보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흔히 분위기를 잘 파악하고 눈치를 보는 걸 미덕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눈치를 보면 스스로 위축되고 결국 사람들은 나를 쉽게 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반응에 따라 내 행동을 결정하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상대방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눈치를 보는 대신 지금 나는 이걸 선택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이게 작은 변화처럼 보여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다섯 번째로는 소심한 바디랭귀지입니다. 우리의 몸짓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합니다. 자신감 없이 움츠린 어깨나 피곤해 보이는 표정은 나를 약하게 보이게 만들죠. 반대로 가슴을 펴고 눈을 맞추며 미소 짓는 것만으로도 나의 이미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감을 드러내는 자세를 연습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중요한 건 행동만 바꾸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믿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는 모든 상황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살다 보면 불합리한 말을 듣거나 황당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죠. 이때 너무 심각하게 반응하면 오히려 내가 손해를 봅니다. 가벼운 유머로 넘길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유머는 상대방을 무장해제시키는 강력한 무기예요. 아, 그렇구나 하면서 웃어 넘기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러면 상대도 나를 만만하게 대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가치를 스스로 낮추는 말입니다. 나는 원래 이래서 못해라거나 내가 뭐 그렇지 같은 말을 자주 하면 상대방도 나를 그 정도 수준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런 습관은 내 자존감을 갉아먹고 결국 무시당하는 사람으로 남게 만들어요. 나는 할 수 있어라고 스스로를 격려하는 말을 매일 해보세요. 단순한 말이지만 내 자신을 믿는 마음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 볼까요? 오늘 이야기한 몇 가지 행동들은 모두 사소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작은 선택들이 모여 내 이미지를 형성하니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이 더 당당하고 존중받는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습관을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변화는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행동 하나만 바꿔도 사람들은 나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이 앞으로 더 멋진 삶을 살아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